2010년도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이 이때 막 생겨나고 생각하는 스타필드나 뭐 IF몰들이 2010년대예요. 네. 근데 여기 고양 지금 터미널도 2014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 관리가 미치지 못했죠. 이런 공사장이 어떻게 용접하는데 용접 자격 없는 사람이 용접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관리, 안전 의식이 너무 저하돼서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딱 11년 전에 있었던 이 화재를 다뤄볼까 합니다. 2014년 오늘 발생한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인데요. 우선 당시 관련 뉴스 영상 두 편을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에 불이 난 시각은 오전 9시 2분경. 불이 난 지 5분 만에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일산병원과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하 1층 식당가 공사 현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 같다는 게 소방당국의 말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불에 타기 쉬운 자재가 많이 쓰였는지 등 화인과 함께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영화관이 있었으나 오전이어서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불로 3호선 전철은 1시간여 동안 터미널 인근의 백석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고 근처 교통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건 사망자들이 주로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유독가스가 함유된 연기가 급속히 퍼지며 지하 1층은 물론 바로 위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독가스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유독가스의 수직 이동은 수평 이동보다 최대 5배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고양터미널의 방화시설이 제때 작동했는지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은 통상 쉽게 불이 나는데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초점입니다. 이와 함께 대피방송 등 사후 안전조치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30분도 채 안 돼서 꺼졌는데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6명으로 보도됐지만 나중엔 9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희생자가 좀 많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왔지만 지금 11년 전 지금 딱 오늘이잖아요. 네. 그때도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지금 4층까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또 지하 2층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또 7층에 롯데 쇼핑몰, 아울렛 네. 쇼핑몰이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큰 복합 어떤 상가 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신축 건물들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일부는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준공이 허가가 아직 안 돼서 작업 중에 있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네.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작업 중에 있었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지하 1층이거든요. 푸드코트 공사 있죠. 네. 저기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저 불이 어떻게 났냐면 용접을 하면서 저기에 사용되는 특히 푸드코트니까 연료를 사용하겠죠. 근데 그 연료가 어디냐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있죠. 네. 이게 LNG거든요. 도시가스가 누설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서 지금 불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났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이고요. 또 영화관이 5, 6, 7층, 3층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말씀하신 대로 뭐 9명, 8명 이렇게 났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서 불이 진화가 됐는데 그래도 그것 치고는 좀 사망자가 많았던 편 아닌가요? 굉장히 많았죠. 많은 것은 뭐가 되냐면 이제 가스가 사용돼서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네. 또 가스가 많이 쌓이면 폭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누설된 도시가스 이거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많았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지금 준공이 임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빠르고 네. 또 빠르다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되냐면 준공 직전이니까 주변에 쓰레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내 같은 데는 내장재가 많이 마무리하거든요. 마무리 내장재. 내부에 있는 장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우레탄 같은 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단열재로. 네. 이게 이제 저렴하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마지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누설된 도시가스에서 불이 확산되면서 또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들, 가연물 중에서도 우레탄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도시가스가 발생되면은 이제 우레탄이 타면서 이제 가스가 발생되죠. 거기에 일산화탄소, 뭐 포름알데히드, 뭐 발암물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화재보다 훨씬 더 사망자가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더 유발하는 물질들이 좀 주변에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화재 당시에 현장에서 발견된 주요 안전관리상의 좀 문제점,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안전관리상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11명 있었어요. 네. 11명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전관리가 잘 됐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만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라 11명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얘기는 용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용접하는 사람이 용접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거든요. 그래서 용접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뭐 문제점, 기술점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용접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몰랐고 또 용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장비들을 작용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상의 가장 큰 허점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 대비가 되지 않았던 네. 좀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면서 또 이렇게 사망자까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화재 당시를 좀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뭐 이렇게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 방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것도 가장 이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불이 초기에 진압했을 때 빨리 진압했을 때 이제 이 효과, 스프링클러가 가장 효과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 1, 2분 안에 스프링클러 한 대는 정말 30분, 1시간 뒤에 소방차 1, 20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초기에 진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클러는 이에서 어떤 열이나 어떤 그 온도, 불꽃을 감지해서 물을 지금 스프링클링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준공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이니까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잘 설치를 했었는데 오작동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걸 수동으로 네. 바꿔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에 2022년도가 대전 아울렛 그 쇼핑몰에서도 화재가 났었잖아요. 네. 이때도 뭐였냐면 스프링클러로 수동으로 전환시켜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백화점 같은데 오작동에서 물이 뿌려진다라고 하면 고가 상품들이 또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이제 수동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사고 났을 때 대형 사고 원인이 되는데 이번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랬을지 않았냐라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방화 셔터가 있거든요. 네. 지금 방화 셔터는 우리 백화점에 가보면은 그 셔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넓은 면적에 불이 나면 한쪽은 셔터를 내려서 한쪽은 아예 전소를 시켜버립니다. 대신 밖에서는 그 옆으로는 확산되지 않도록 또 셔터를 내림으로 인해서 산소 차단을 막기 때문에 불이 자연적으로 더 확산이 안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셔터 내리면 사람이 있자면은 그 셔터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비상구가. 거기 이제 뚫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지하 1층이었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하 2층에서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지금 불이 올라갔냐면 지금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 있죠. 네. 에스컬레이터 공간이잖아요. 여기 이제 연기가 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층 건물에서는 층간 방화 셔터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셔터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2층으로 지하 1층이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방화 셔터, 즉 층간 방화 셔터가 내려지면은 1층이나 2층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또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작업 중이었다라고 하지만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고 그래서 초기 진압이 안 됐었고 또 확산을 방화 셔터
층간 방화 셔터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고 방화 셔터가 안 됐고 또 하나 여기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화재가 나면은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용접을 하는 동안 튀는 불꽃에는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업 중에는 스프링클러 작동을 안 시켜놓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나 방화 셔터는 공사 마지막에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사고 나면 어떠냐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완공 이후에 그 화재 나는 것과 공사 중에 화재 났을 때 공사 중에 화재 났을 때는 대비책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중에 어떤 용접을 하게 되면 네. 주변에 과연물을 없애야 되고 또 주변에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관리자도 상주를 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항상 재난안전 119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사 중에는 이렇게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조금 더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미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용접 작업 같은 것을 하다가 화재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많은 것도 아무래도 이 화재 시설이 공사 중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이제 화재 이제 많이 나잖아.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작업자나 작업 안전 관리자의 어떤 안전 의식이 낮아요. 가장 지금 보면은 불꽃이 튀고 있잖아요. 또 옆에는 우레탄 같은 가연 물질이 있고 네. 또 용접 자체에 또 가스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안전의식이 굉장히 저하됐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작업자뿐만이 아니고 작업 관리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잖아요. 네. 이때 보면은 초대형 쇼핑몰입니다. 거기에 뭐 교통 주차장이 돼 있죠. 어떤 문화시설이 돼 있죠. 뭐 영화관이 돼 있죠. 엔터테이너, 뭐 쇼핑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이 이때 막 생겨나고 생각하는 뭐 스타필드나 뭐 IF몰들이 2010년대예요. 네. 근데 여기 고양 지금 터미널도 2014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 관리가 미치지 못했죠. 그 전에는 조그만 건물들, 1,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큰 대형 사고가 번지지 않는데 이런 사고들이 갑자기 대책 없이 이런 공사장이 어떻게 용접하는데 용접 자격 없는 사람이 용접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관리, 안전 의식이 너무 저하돼서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큰 공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안전해지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뭐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안전의식도 같이 좀 발전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나왔던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화재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이 대부분은 유독가스 질식이었다고 합니다. 유독가스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서 좀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도시가스, LNG 가스라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가스에서 배출 그 흡입구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가스가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뭐 질소산화물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흡입구로 이제 빼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화재 원인이 도시가스가 누설돼서 그 누설된 도시가스가 용접하는 불꽃에 의해서 지금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유독가스가 발생하죠.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재 있자고 했잖아요. 그 단열재, 우레탄. 우레탄이 천장이나 벽면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불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쇄적으로 유독성 가스는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서 이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셔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1층에서 상층, 2층까지 올라가서 사망자가 2층에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셔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면은 어떤 사망자는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 제대로 작동만 했으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었을 사고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용접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용접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화재와 다르게 좀 대형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작업장에는 용접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용접기 현장에서 뭐 잘 본 적은 없었죠. 그림상을 해서 가까이서 볼 그렇죠. 일은 그래서 많지 한번 않으니까. 그림상을 한번 보면은 네. 좋겠습니다만은 용접기 자체가 저기 있잖아요. 지금 저게 아세틸렌 용접기거든요. 네. C2H2 써 있죠. 저게 아세틸렌이고 옆에 옷도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이제 불을 테냐면 왼쪽에 토치가 있잖아요. 왼쪽에 네. 약간 그 우리가 집에서 뜨는 방아쇠가 네. 불 대는 토치. 저게 이제 불을 대거든요. 불을 대면 어떻게 불이 맨 처음에 되냐면 C2H2 있죠. 저 아세틸렌에서 흘려 보냅니다. 그럼 아세틸렌이 가연성 가스예요. 네. 그럼 조금씩 흘러나오면 불이 붙겠죠. 저 붙으면은 아세틸렌 가스를 더 밸브를 열어서 많이 나오게 한 다음에 산소를 추가로 불어 넣어줘요. 그러면 산소 있으니까 더 확산되겠죠. 네. 아세틸렌만 타면 온도가 보통 1000도 이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산소까지 넣어줘 버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1000도가 넘어지죠. 그래서 용접하면은 쉬운 소리가 나죠. 그게 뭐냐면 아세틸렌하고 산소 가스가 나온 그 속도거든요. 불이 타면서 거기를 이제 용접할 때 금속을 대면 금속이 녹여지면서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불이 되면서 불꽃이 튀잖아요. 네. 이 불꽃이 튀면 어떤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불꽃에 의해서 아까 도시가스, 집에 사용하는 가스가 흘러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 아세틸렌 가스가 있죠. 아세틸렌 가스가 토치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전에 누설이 됐다. 라고 한다면 토치에 있는 불이 붙어서 저 아세틸렌 저 자체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만약에 또 산소가 또 흘러났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용접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저 통이 분명히 두 개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가연성 가스 산소까지 불어넣어주니까 저게 만약에 터지거나 누설이 되면 아주 대형 사고, 대형 폭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접 과정이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 전문가가 하는 게 정말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안전의식이 낮아서 작업 관리자, 어떤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용접의 미자격자인 어떤 그 용접공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확실히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이 가스가 누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확인을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용접을 하는 이 주변에 관리자가 꼭 항상 상주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죠. 있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11명의 안전관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는데 뭐 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의식을 항상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뭐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법률 규제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중이용업소, 뭐 다중이용시설 결국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업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법에서는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소를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대형 식당이나 뭐 학원, 또 산후조리원 같은데, 또 영화관, 뭐 고시원 이런 데는 다중이용들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잖아요. 네. 이런 걸 업소를 정해놓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다중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큰 도서관이나 이런 터미널, 특히 백화점 네. 이런 데는 다중이용업소로 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맞는 또 어떤 안전화재, 안전장치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다중이용 업소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네. 방화 셔터 같은 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나 어떤 터미널 같은데 어떤 층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는 어떤 방화 셔터를 설치하도록 또 세부 규정이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거 보면은 어떤 소방시설, 저기도 보면은 소방시설 있죠. 네. 소방시설에도 다중이용시설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다중화재 뭐 속보 설비, 뭐 재현 설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 아무리 좋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선진 대책이 쳐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또 그 법은 무용지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다중이용 시설에 조금 더 엄격한 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요즘에는 복합 상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다중이용 다중이용 시설로 보는 거죠. 그 전체가 그게 전체죠. 적용이 시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 아파트가 있죠. 위에는. 네. 그렇다 보면은 밑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2층에 있는 것 사람들은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시설이 더 타이트해져야 되고요. 또 주의를 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규제도 항상 확인해 가면서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소화설비 중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차이가 또 있다고 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차이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나 어떤 상가에 보면은 뭐 소화전이라고 빨갛게 어떤 화면에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저기 있죠. 저기 소화전이거든요. 소화전은 뭐냐면 불을 끌 수 있는 장치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옥내에 있으면 옥내 소화전이고 네. 옥외에 있으면 옥외 소화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옥내 소화전이 있죠. 옥내 소화전에 그림이 두 개 보이죠. 네. 제일 좌측에는 지금 옥내 소화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 보니까 하얗게 보이죠. 네. 저게 뭐냐 튜브예요. 아, 호스. 호스. 네. 그러면 저기 뭐냐면 우리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을 끄러 가면 물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어요. 내가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네. 열면 물을 틀고 저 하얀 호스 있죠. 네. 저게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가 어디가 돼 있냐면 물탱크에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입구 있죠. 이 셔틀 네. 콕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끄고 잠그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게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또 위에 지금 벨이 있죠. 네. 불이 났으면 저걸 사용하면서 벨을 누르면 그쵸, 주변 경보기를, 사람들한테 네. 경보기. 근데 아까 불이 났을 때 저 경보기도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아마 눌렀고 누르지 않더라도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자동으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안 되더라도 저기를 이제 눌러서 하는 게 지금 옥내 소화전이죠. 바로 중간에 있는 그림 옥내 소화전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게 누르면 열립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옥외 소화전이 있죠. 밖에 소화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밖에 지금 그림에 보면은 조그마한 빨간 게 하나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오리지널 옥외 소화전이거든요. 저거는 일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오게 되면은 네.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물이 없어요. 다 쓰고. 그러면 저기에 연결하면 소방호스, 소방차 소방호스를 연결하면 저기가 소방 탱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발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림상에 보면 옥내 소화전이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게 문 열어도 소화할 수 있죠. 아, 옥외 소화전은 두 개 다 설치 지금 네. 돼 있는 그림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왜 지금 밖에 설치하냐라고 보면은 안에는 어떤 공간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밖에 설치해서 밖에 호수가 길기 때문에 네. 물을 이렇게 투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장치가 옥내 소화전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하고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있거든요. 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예요. 여기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불이 연기가 나겠죠. 네. 그러면 이 자동 화재 설비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연기를 흡수를 해요. 저 기계가 직접적으로 네. 확인을 해요. 불 끄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연기를 시켜주는 거죠. 배상비를 눌러주는 거죠. 연기나 뭐 불꽃이나 가스나 온도를 감지해 가지고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죠. 네. 이게 자동 화재 탐지 설비고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뭐가 되냐면 지금 일반 건물에 나 있지만은 백화점이나 큰 건물들 있죠. 네. 초대형 다중이용 시설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은 이걸 확인을 하겠잖아요. 불이 나고 뭐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나면 여기 신고를 사이렌도 울려주지만 누구한테까지 알려주냐면 근처 119까지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화재 속보 설비에 의해서 소방대원이 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제 큰 차이점으로 보면 옥내 소화전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옥내 소화전이고 옥외 소화전은 이 소방관들이 네. 사용하는 게 옥외 소화전이다. 그리고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이 속보 설비는 119에까지 연락을 취해주는 그 그렇습니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 네. 네. 확실히 좀 이런 차이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더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점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지적입니다만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도를 바꿉니다. 2019년도부터 병원에 신규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2019년에 병원에서는. 그러나 더 큰 좋은 병원에서는 이 규정이 없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반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반 병원에서는 2019년도부터는 이제 법에 사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설치되지 않는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2019년 이전에 이전에 설치된 네. 건물들은. 그래서 법에서 소급 기간을 줍니다. 3년 동안. 2022년 8월 31일 하여튼 그 해까지 설치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 병원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 코로나가 왔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시간이 들어가니 하면서 연기 요청하는데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2026년 올해가 25년이잖아요. 네.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지금 법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느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요. 왜? 내년 12월 30일까지만 설치하면. 그래서 결국 그런 병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중이용시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네. 불이 났을 때는 정말로 안전사각지대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하루빨리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2018년, 2019년 역시도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을 늦었죠. 네,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그러니까 같네요. 병원에서는 이제 하라고 하니까 뭐냐 비용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정부나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게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할수록 이익이다. 투자 비용이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데 그걸 미치지 않고 당장에 눈앞에 어떤 수익만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그 사고 전환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전의식이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중 밀집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좀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좀 시스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불이 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고 나잖아요. 네. 작업 중에서도. 작업 중에서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AI로 어떤 카메라, 지능형 카메라가 확인을 하면 안전관리자가 없더라도 이런 조건이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네. 용접을 하고 있는데 가스가 새고 있다는 얘기죠. 가스 감지기로 확인되잖아요. 네. 조금 있을 때는 이제 불이 나지 않죠. 그런 경우 용접하고 있을 때는 어떤 알람을 준다는 얘기죠. 비상 알람을. 그리고 또 전기 화재가 났을 때는 전기가 갑자기 지금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누적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데이터상으로 평상시 사용량보다 1~10%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 있는 지점에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지금 시급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불이 났는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에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어디로 대피나요?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방향에 지금 직선 아니면은 뭐 15도 방향으로 움직이면 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도 또 개발이 되고 도입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지금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현장에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시간상을 잘 봐야 되지. 어느 네. 정도 소화가 됐을 때 이제 투입되잖아요. 네. 투입됐을 때 전부 다 뭘로 하고 있냐면 시각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놓쳤다 하면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기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센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소방대원 알려주면 소방대 거기만 가면 되죠. 다른 데는 뭐 찾을 필요 없이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정말 우리가 생활은 최첨단 디지털 생활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안전관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빠르게 첨단 기술이 좀 개발이 되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좀 줄었으면 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중 밀집 시설인 터미널 등 이렇게 복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느 백화점이나 어떤 다중 이용 시설에 가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새로운 곳에 숙소에 가면 화장실 문 다 열어보고 뭐 옷장도 열어보는데 비상 계단이 있는 비상구는 확인을 하지 않아요. 저는 100% 확인하거든요. 네. 밖에 나와서 계단이 어디 있지? 계단을 한번 열어보면 아 계단에 쓰레기나 가연 물질이 있다 하면 그 호텔 안전관리가 좀 안 돼 있는데요. 계단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문이 항상 닫혀 있고요. 닫혀 있고요. 있어야 네. 되는데 안 돼 있다 그러면 왠지 이제 불안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비상시에 대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은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TV에서 나오잖아요. 네. 어떤 물수건을 적셔서 하고 이제 간다는 얘기죠. 물수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건에 물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냥 수건이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물에 수건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정 안 된다, 나갈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이라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밀폐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호텔에서 화장실에 대피해서 생존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극한 상황에서는요. 대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런 곳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시설들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선진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시설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설령 아무리 안 좋은 시설이라도 내가 안전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이 대피로를 미리 좀 확인하는 습관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도 항상 높게 가지고 있는 게 이 나의 안전을, 나의 건강을 더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